결론을 말씀드리면 꿀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기계냐, 벌이냐, 이 한마디가 좋은 꿀을 고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허니크리에이터 최프로입니다. 저는 19년에 기농해서 20년부터 양봉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에서 200, 300여 군의 벌통을 관리하고 있고 숙성꿀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숙성꿀을 원료로 해서 만든 화장품도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품 관련해서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좋은 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양봉을 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산 이 꿀은 어떤지, 저 꿀은 어떤지. 꿀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소비자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고 잘못된 내용도 많고 감춰진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봉가로서 제가 만약에 내일 돈 주고 꿀을 산다면 어떤 꿀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이제 단순히 달기만 한 거가 아니죠. 단 걸 먹고 싶으면 설탕을 먹는 게 맞고, 뭐 물엿도 있고. 이제 저희는 벌이 만든 진짜 꿀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양벌꿀, 이제 즉 설탕꿀이죠. 벌에게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이제 꽃에서 채집한 꿀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양 성분이나 효소, 향미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식품 공전에 보면 꽃꿀, 꽃에서 이제 원료로 쓰는 꽃꿀을 갖고 와서 벌들이 만든 게 꿀이라고 하는데 이건 설탕을 먹였기 때문에 꿀이라 할 수 없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꿀이라고는 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 벌꿀입니다. 우리가 먹는 사양 벌꿀이 빼면 다 천연 벌꿀입니다. 이게 뭐 천연 벌꿀이냐 아니냐는 설탕을 먹였냐 안 먹였냐의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는 다 천연 벌꿀입니다. 그래서 벌이 꽃에서 꿀을 직접 모아서 만든 꿀을 우리가 아는 진짜 꿀은 천연 벌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연 벌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나누는 건데 제조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축꿀입니다. 꽃이 피고 이제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보통 이틀에서 3일, 5일 안에 빠르게 꿀을 채밀한 다음에 이제 기계로 이제 농축기로 수분을 강제로 낮춘 꿀입니다. 그걸 이제 농축꿀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숙성꿀입니다. 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스스로 꿀 속의 수분을 낮출 수 있게 한 뒤에 채밀한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숙꿀이라고도 하고 숙성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시중의 꿀은 농축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 99% 생산량의 거의 99.9%는 농축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양봉 산업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시꽃 중심의 이동 양봉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5월 초부터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카시가 차례로 이렇게 피기 때문에 벌통을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꿀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확량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동 양봉만 그러냐 아닙니다. 고정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꿀을 못 따니까 보통 한 자리에서 2번 정도는 따거든요. 딴다는 게 채밀한다는 건데 2번 정도 채밀을 합니다. 그래서 숙성이 되기 전에 빨리 이제 채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꺼낸 채밀한 꿀은 수분이 높기 때문에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수분을 낮춰서 농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농축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축꿀이랑 숙성꿀의 차이는 이동이냐 고정 양봉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이제 전화작용을 얼만큼 이제 많이 했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작용이라 하는 것은 벌들이 꿀을 다른 벌에게 입으로 이제 전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효소를 넣고 수분을 증발시키고 향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효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그 진짜 꿀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숙성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작용이 충분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뱉고를 보통 몇 번이지? 아무튼 80번인가?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반복을 하면서 영양이랑 향미가 축적되고 수분이 날개짓으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꿀이 숙성꿀이죠. 농축꿀 같은 경우에도 전화작용이 일정 부분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숙성꿀에 비해서는 이제 불충분한 상태인 거죠. 왜냐면 빨리 채밀을 하기 때문에. 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벌이 꽃꿀을 채집합니다. 이게 수분이 70에서 90% 정도 되고
그거를 꿀주머니에 저장한 뒤에 볼통으로 날아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작용이 시작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꿀을 주고받고 효소를 첨가하고 날개짓으로 수분을 일부 증발시키고 이제 산도와 향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거친 꿀은 벌집에 이제 저장이 되고 벌들이 또 날개로 부채질해서 수분을 20% 이하로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밀랍으로 밀봉을 하면 꿀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완벽한 꿀입니다. 이게 저희가 파는 숙성 꿀이고 완벽한데 요 밀랍 다치기 전에 이제 빼내서 기계로 농축하면 농축꿀 이렇게 나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숙성꿀이 좋은 이유는 영양학적으로 이제 생효소가 살아있고 생효소가 살아있어서 소화도 돋고 이제 항산화 성분도 이제 페놀산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이 풍부하고 낮은 수분이 낮고 이제 낮은 pH 때문에 자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꽃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맛과 향이 다르겠죠. 저희 봄꿀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꿀 베이스이기 때문에 향이 이제 깊고 꽃향이 좀 많이 납니다. 대신 당도는 좀 떨어집니다. 이제 일반 농축꿀에 비해서 숙성꿀은 당도는 떨어지는데 대신 향이 훨씬 풍부하고 수분이 훨씬 더 낮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17% 정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뒷맛이 조금 다르죠. 향이 살아있고, 여름꿀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에 밤꿀이 섞이는데, 밤꿀 같은 경우에는 향이 원래 좀 진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향이 많이 날아가고 먹기 좋은 이제 뭐 약간 약 같은 느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해서 숙성꿀의 경우는 대부분 다 자파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인데 오랜 시간 동안 꿀이 한 가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꿀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간으로 나눠서 파는 거죠. 보통은 밀원에 의해서 아카시꿀, 클로바꿀, 밤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왜냐면 짧은 기간 동안 그 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꿀이라 부르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오는 꿀이기 때문에 뭐 보통 아카시가 한 2주 피면 아카시 꿀에 나머지 2주 동안은 약간의 야생화 꿀이 들어와서 섞여서 이제 봄꿀이 되고, 그 여름꿀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 꿀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밤꿀이 들어와서 섞여서 만들어진 게 여름꿀.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꿀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사양 벌꿀인지 천연 벌꿀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다음 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확인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양봉하시는 분의 말을 믿어야 되겠죠. 농축을 했는지 이동을 했는지 그걸로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농축꿀보다는 숙성꿀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숙성꿀이 더 좋습니다. 품질은. 왜냐면 밀랍이 탁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밀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숙성꿀이 훨씬 비싸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 꿀보다는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꿀이 더 좋다, 물론 품질은 더 좋겠지만 이제 사람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할 꿀이라면 이제 뭐 가성비 좋은 농축꿀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죠. 비싼 꿀을 계속 뭐 요리에 막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대신 뭐 생으로 먹거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는 숙성꿀이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농축했다고 나쁘다 뭐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꿀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 기계냐, 벌이냐, 이 한마디가 좋은 꿀을 고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